미국의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 실적이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0.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평균 0.2%를 웃도는 것으로 지난해 연말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 의회가 채무 한도를 높일 것으로 내다보며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이 신뢰할 만한 중기적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내놓지 못한다면 미국이 채무 한도를 상향 조정해 이번의 위기를 피한다 해도 올해 말쯤엔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폰 5의 판매 부진으로 애플 주가가 또다시 3.17%나 급락하며 주당 485달러 근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처음 종가상 500달러마저 깨진 것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종가 기준 702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지만 이후 주가가 밀리면서 11개월 내 최저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아마리아 기라 일본 경제재정 담당상이 지나친 엔화 약세에 대해 우려를 보였습니다. 지나친 엔저는 수입 물가 상승과 원 재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달러엔 환율은 88엔대 초반에서 거래되며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오랜만에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에 출연합니다. 시장 큰 이슈 없고요. 전체적으로 어제보단 나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크게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애플 주가가 또 한 번 밀렸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틀 연속 3%대 밀리면서 종가상 500달러가 깨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 애플 부품주들 울상을 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일본 약세가 그래도 조금 주춤하면서 이 엔저 약세가 이쯤에서 멈춰준다면 우리 자동차주도 길을 펼 수도 있겠구나. 오늘 희망이 조금 보이는 데요. 일본 증시는 때문에 오늘 좀 2% 가까이 밀리는 양상입니다. 새 정부 정책 수혜감 때문에 건설주도 강세예요. 코스피 쪽부터 흐름 챙겨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986.55, 전일 종가 대비 3포인트가량 위쪽인데요. 시작을 괜찮게 개장을 했었는데 이후 곧바로 하락 반전했다가 보시면 1996까지 찍었었습니다. 이후에 좀 조용한 흐름, 1990선대 정도에서 등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이 오래간만에 컴백했는데요. 외국인들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외국인들 전일과 같은 매도세는 일단 진정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 가보죠. 509.75. 아직까지 510선에 안착이 완전히 안 되고 있는데 아까 개장 초반에 잠깐 회복을 하기도 했었군요. 외국인들이 나올 만에 코스닥을 사들이는 모습, 그러나 기관은 나흘째 계속 코스닥을 아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개인도 차익 실현 발빠르게 들어가네요. 자, 원달러 환율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사흘 연속 소폭씩 오르고 있는데 오늘의 상승 특별히 눈길을 끈다 하겠습니다. 1,060원 부근까지 지금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수출 기업들의 마지노선이 1,060원이었었는데 허무하게 내줬다가 다시금 되찾으려는 노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엔화 가치 하락세가 좀 주춤한 영향이겠죠? 네,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도 최근 급등하고 오늘 약간 피로감의 조정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일본 니케이는 2% 가까이 밀리면서 16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 보여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엔화 강세 고전 면치 못하는데요. 엔화 가치 하락세는 이 정도에서 진정이 될까요? 벤치마크 변경, 뱅가드 이슈라고도 하죠.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에 따른 종목별 영향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인 시간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훈 대표님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신 대표님은 현 시장 키포인트로 애플 주가의 급락, 그리고 불안한 외국인들의 수급, 원고 엔저 추이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계신데요. 각 이슈별 전망 들어볼게요. 테마톡톡 오늘 세 가지 테마 체크합니다. 새 정부 정책 기대 건설주 급등하는데 대형 건설주로만 포트를 꾸리는 게 그래도 안전할까요? 판매 부진 이슈 때문에 추락하는 아이폰, 하지만 애플 부품주는 이 틈에 저가 매수해도 좋을지, 식을 줄 모르는 안철수 테마주 급등 사유도 살펴드립니다. 일주일 정도 수익 낼 만한 종목 알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아이러브스탁의 전준우 팀장님은 ELK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애플이 아닌 삼성전자의 벤더로 등록되면서 매출 성장세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시네요. 네, 여의도로 먼저 나가볼까요?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코스피가 어제 종가상 1980을 허용을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소폭 코스닥까지 좀 올라오네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뭐 뚜렷한 매수 주체는 없는 가운데 어저께 하락이 컸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강보와 흐름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 기관이 코스닥 시장의 순매도세가 어제 큰 폭으로 매도한 이후에 오늘도 매도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때문인지 큰 이슈 없이 그냥 주식시장보다는 외환시장이 더 좀 주목을 끈다 싶습니다. BOJ 다음 주에 또 예정돼 있다고 들었는데 엔화 가치 하락세가 좀 주춤합니다. 일본 내부에서 약간 경고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요. 예, 오늘은 뭐 원엔 환율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일본 증시에 크게 하락하는 영향이 작용하고 있고요. 어저께 일본 경제상이 과도한 엔화 약세의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발언 주 내용은 이제 엔화 약세가 되면 일본으로 들어오는 수입 물가 상승을 자극을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기업들 측면에 본다면 일본 같은 경우가 에너지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이 부분이 기업들의 제조 원가를 상승한다는 우려를 제시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엔화 약세의 문제점을 제기를 한 상태에서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일본 증시가 급락을 했고 한국 증시는 오늘 좀 반등을 하는 거 보여지고요. 제 생각에서는 뭐 셰일가스라든지 대체 에너지 개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원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앞으로 더 크다 생각이 들고요. 경제가 회복이 되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엔화의 평가 절하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에서 약간 더 개선되는 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오늘 증시 하락은 많은 오른 차원에서의 뭐 정치적인 발언에 따른 약간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엔화 가치는 지금 조금 빠르게 이제 좀 엔저가 진행되다가 조금 속도 조절을 하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엔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일단 뭐 현재 엔저는 뭐 작년 9월 미국의 이제 QE3 그리고 22 그 무제한 양적 완화 이후에 더 가속화되었고요. 일본의 양적 완화도 이제 있었는데 어, 워낙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엔저에 따른 이제 규율적인 뭐 상승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상 오늘 그런다면 엔저는 뭐 일본의 그 엔저 용인한 정책이라든지 글로벌한 중앙은행 양적완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인해서 엔저의 흐름은 뭐 연말까지 좀 더 큰 흐름에도 지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지금은 엔저가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진행된 데 따른 되돌림 정도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최근에 별로 늘지도 않고 뭐 커다란 이슈도 딱히 없는 가운데 역시 뱅가드 이슈가 조금 걱정을 사고 있죠. 오늘부터 벤치마크 변경이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종목별 영향력도 좀 차별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뱅가드의 벤치마크 지수 변경은 작년 가을부터 다 이제 국내 언론에 국내 기관 리포트 다 나왔던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뱅가드가 이제 6개 개별 펀드가 있는데 현재 벤치마크로 이제 FTS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입 자금과 유출 자금을 고려한다면 뭐 상대적으로 원활한 9조 원 정도 순유출 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9조 원의 순유출이 향후 한 25주 동안에 매주 4%씩 감소하는 구조라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조 원의 물량이 매주 4%씩 감소되면 주간으로 한 3,600억 원씩 인덱스 물량이 나오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율 자체가 매주 수요일이긴 하지만 7개 관행들 상위에는 거의 해당 물량의 대부분을 매주 화요일에 정리되는 쪽으로 이제 그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어제같이 수급적인 영향이 부정적으로 많이 작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뭐 제일기획이라든지 다음 한진해운, 삼성화재라든지 롯데칠성, 농심, CJ 대한통운, 한라공조 이런 종목은 뭐 100만 달러 이상의 순유입 효과가 기대되지만 규모 자체는 크게 낮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 뱅가드에 따른 순유출 효과는 뭐 없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시가총액 상위주가 되는 삼성전자부터
현대차, 모비스, LG화학까지는 2억 달러 이상의 순유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이제 바뀌는 FTSE 선진 지수로 이제 편입된 종목들은 호재겠고 또 빠진 종목들은 좀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마감 전략 부탁드리고 싶은데 글쎄 요즘 정말 보면 수익이 조금 나더라도 빨리 못 팔면은 곧바로 마이너스거나 제자리거나 뭐 중소형주까지 IT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어느 하나 종목을 뭐 얘기해서 이제 뭐 계속 가져가느냐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철저히 이제 실적에 기반한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1분기 실적까지 최대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 향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수급이 몰려가는 종목들은 뭐 단기에 약간 반짝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뭐 외풍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발생하게 된다면 다시 크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까지 고려한 대응이 계속 유효한 것 같고 2월 달까지는 미국의 뭐 채무한도 상향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남아 있어서 실적 위주인데 실적 위주에서는 또 뭐 경기 방어 소비재를 많이 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뭐 핵심 IT 정도 스마트 기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뭐 글로벌 경제가 약하게 회복되는 거에 대한 뭐 실질적인 충격이 없을 것이고 또 온라인 환율의 크게 하락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이렇게 연결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제가 잠깐 놓쳤는데 1분기 실적까지 고려한 종목 사면 흔들림에도 참 뭔가 믿음이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제 여기 속하는 게 경기 방어 소비재하고 또 뭐라고 하셨었죠? 일단 IT 스마트 기기가 아, 대표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4월 달에 이제 갤럭시 버스 출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그 신제품에 대한 이제 관련 부품들이 뭐 주문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조정을 받는다는 그들 같은 경우는 갤럭시 4에 대한 실적 기대 효과는 아직 조정받으면 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참 개별 종목 대응이 굉장히 필요한 이때 1분기까지 고려한 실적이 되는 종목 쪽으로 압축하라 하시면서 조금 가이드도 주셨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인 시간입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 만나고 있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이 보시는 현 시장의 키포인트 세 가지만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먼저 한 세 가지 꼽으라 그러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 애플 컴퓨터의 주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뱅가드 오늘부터 이제 그 매도를 실질적으로 한다 그러죠. 뱅가드를 비롯한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 그 세 번째 부분은 아무래도 계속 좀 우려 사항이 되고 있는 원고 그리고 엔저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그래도 150만 원 부근인데 애플 주가가 걱정에 또 걱정을 사고 있죠. 언제나 좀 강조해 주셨던 혁신이 사라진 애플이어서 당연한 결과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당장 우리 부품주들의 실적이 걱정이 됩니다. 뭐 한간에는 삼성전자 반사익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애플 주가 최근에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도 485달러를 이제 그 결국은 500달러가 붕괴되는 그런 상황들 나타났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아무래도 그 애플 아이폰 5의 그 판매 부진이라고 지금 뭐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말씀하셨던 대로 삼성전자 갤럭시에 혹시나 하는 그 반사이익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가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평가 상황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삼성전자와 애플 컴퓨터 간에 조금은 더 경쟁이 심화될 것이 아니냐 이로 인해서 그런 경쟁 부분은 결국은 가격의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겠고 그 가격의 하락 부분은 결국은 애플 컴퓨터와 삼성전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어쩌면 그 삼성전자로의 압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가격 마진에 대한 어떤 그
하방 압력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반적인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애플 컴퓨터의 그 같은 방향으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진단해보고 싶네요. 예. 아니, 그러면은 어떤 우리 반사의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침체되는 걸 걱정하시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지금 어제 그 오후장 들어서 IT 부품주들, 그 전반적인 그 휴대폰, 그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어떤 그 하락폭이 조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작 상황에서 사실상 그 부분 가장 우려된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하지만 뭐 일단은 좀 뭐 그 반등 부분 조금 나타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그 뭐 말씀하셨던 대로 4분기 실적들 일단은 조금은 좀 좀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특히나 아이폰 5 향 매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여타 종목도 있죠. 굳이 뭐 종목명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뭐 애플 아이폰 5의 뭐 그 어떤 그 실적 부분 떨어진다라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 차례 경고를 드렸었고요. 실질적으로 애플 컴퓨터의 주가 하락 부분 계속해서 뭐 연이어 3일 연속 3% 이상의 하락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좀 계속되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애플 부품주들 실적 좀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락 압력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네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의 포인트로 얘기하셨던 외국인 수급. 예, 뱅가드 이제 물량이 오늘부터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주 한 3,600억? 예, 맞습니까? 이렇게 네네. 계속 항공물이 줄인다고. 아직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이게 뭐 매주 화요일마다 물량이 많이 나오는 패턴도 있다면서요. 근데 뭐 패턴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 패턴이라는 것을 사실은 그 화요일 날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시장이 월요일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외국 서방 국가들의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일요일 그래서 우리 시장 내 월요일 날은 잘 안 나오고요. 서방 국가들에서 이제 그 월요일 날 아침에 그들도 역시 이제 주간 회의를 진행을 하겠죠. 그렇게 돼서 결정되는 어떤 그 주간 물량이 결국 화요일 날 아침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 내 분위기 일단 뭐 대형주 쪽으로 계속 이제 그 눌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요. 어제는 조금은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하지만 뭐 말씀하셨던 대로 주간 단위 한 3,500억 정도, 뭐 하루 평균치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일단은 좀 작은 그리 뭐 큰 물량도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작은 물량도 아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현재 하루 우리 그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 규모가 약 한 3조 원에서 3조 원에서 4조 원대 정도 규모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한 7, 800억 정도는 2% 플러스 마이너스 한 2.2에서 2.3% 정도 되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물량으로 나온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뱅가드의 어떤 그 매물이 어떤 큰 부담은 아닐지라도 부담은 확실히 부담이다라는 분석이셨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외환세가 조금 주춤한데 이것도 좀 일시적이다. 기술적 반등 아니냐, 뭐 원화 환율의 반등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지금 뭐 엔저 속도가 너무나 빠른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수출 경쟁력은 확대할 수 있지만 수입 물가 상승분은 결국은 서민의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 고충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그 엔저의 속도 부분 상당 부분 우려감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제 엔저 속도가 조금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오늘 역시 뭐 그런 분위기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내 자동차 주가 일시적인 반등 나왔었지만 하지만 이내 조금은 좀 수그러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부분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엔저의 방향성 그리고 원고의 방향성은 누구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다만 일단은 그 속도가 문제인데 그 속도 부분에 있어서 완급 조절이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 내에 나타날 것이냐 실질적으로 정부의 개입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기업들로 하여금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그 등락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 어떤 그 상황들의 변화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겠지만 큰 흐름의 변화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이런 부분 꼭 생각하시고요. 원고 그리고 엔저 추이 꼭 머리에 넣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금 현재 수출 기업들의 그 채산성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수출 기업들의 평균 환율 마지노선이 1,086원. 이미 이 부분이 많이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미 기업들 수출 기업들은 많은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현재 1,086원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당장 오늘 내일의 숫자가 아니라 연간 평균 환율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지금 1,060원대 내려와 있는 깨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환율은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월요일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들에게 조금 더 큰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하시고요. 특히나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있어서 그 환율의 영향, 그 중소기업 특히나 중소기업들의 환율의 영향 부분 꼭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원고 엔저의 트렌드가 계속 기조적으로 바뀌지 않을 거라면 역시 자동차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 부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애플 장비주 역시 좀 멀리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환율 감안해서 여행주 새로 편입한다라고 하셨었고 동시에 금리 동결되면서 건설주 그냥 빼자 하셨는데 오늘 올라요. 아쉽습니다. 포트폴리오 공개해 주세요. 네, 포트폴리오 지난 월요일, 지난 수요일 이후에 일단은 말씀하셨던데 트로이카 주식을 이제 금리 동결 이후에 뺐고요. 네. 새롭게 이제 그 여행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자동차 주식은 일시적인 어떤 상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어떤 그 매수를 할 상황 그런 그 분위기가 무르익지는 않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본인들께서 나는 어떤 그 트레이딩에 굉장히 능하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자동차주를 매매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추세 매매를 하신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신다라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자동차 주식에 대한 주변 분위기는 무르익은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것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 그런 부분 좀 확인 좀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애플향 그 부품주들 조금 계속해서 좀 멀리 하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그 애플 일단 그 혁신은 달성을 했습니다만 혁신 이후에 진화가 미흡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 4에서 애플 5로 넘어가면서 어떤 그 시장에서 기대했던 진화 부분이 안 나타났다라는 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애플 아이폰 5의 매출 둔화로 그대로 매출 감소로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그 진화가 계속 되느냐, 과연 이제 그 삼성전자의 어떤 그 갤럭시 4에 대한 진화 부분이 어느 정도나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스마트 기기들의 어떤 그 방향성을 분명히 갈라놓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 원화 강세 일단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특수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여행 관련주들 어제 같은 경우도 모듈 투어에 대한 실적 한 500%, 600%가 넘는 그 실적 상승 부분 나타났었죠. 하지만 주가의 움직임 그렇게 그 쉽게 움직이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점, 원화 강세가 또한 도와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행주 하나 투어랄지 모두 투어랄지 여행주는 꼭 한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셨으면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IT 업종은 계속해서 스마트 기기 진화 쪽으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합니다. 진화가 없는 어떤 기기 스마트는 조금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진화에 굉장히 가까이 서 있는 그런 업종, 그런 종목들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의 전반적인 턴어라운드 부분, 이 부분도 꼭 머리에 좀 염두하시고요. 지금 현재 산업 경기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화학이랄지 조선이랄지 그 철강이랄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반도체는 확실히 그 저점을 찍어서 지금 이제 터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들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점 확인을 해보시고요. 반도체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IT 특별히 반도체는 뭐 확실하다. 예, 턴어라운드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의 도움 말씀이 있었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의 낙폭이 좀 깊어지면서 코스피는 1970선대 중반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렇게 같이 밀려버리나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 시장 주목해볼 만한 세 가지 테마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눈에 보여지는 것은 바로 건설주죠. 아침부터 굉장히 강했었고요. 현대산업과 대림산업이 오늘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투톱이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산업은 약간 상승폭이 5%대에서 4%대로 주저앉았지만 대림산업은 여전하고요. 현대건설이 그 다음, 그리고 GS건설도 만만치 않게 따라갑니다. 삼성물산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고요. 오늘 대우건설만 조금 조용해서 안타까운데 작은 종목 한라건설, 요즘 뭐 중소형주 쪽도 크게 정부 재료 때문에 움직이죠. 삼성 엔지니어링조차 2% 가까이 상승세입니다. 네, 다음으로 역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애플 부품주. 하지만 오늘 파란불이 오늘만이 아닌 것이 더 문제겠죠. 앞으로 파란불이 얼마나 더 보일지 앞서서 이미 파란불이 많이 진행되고 오늘 추가 하락세가 다들 이어진다는 안 좋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28,000원대가 이제 어렵게 됐고 인터플렉스, 이라이콤, LG 이노텍 모두 다 2 내지 많게는 4%가량 밀리고 있고요. 실리콘웍스 역시 추가 하락. 오늘 2 내지 4%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요 며칠 하락세를 합하면 굉장히 제법 크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테마는요. 바로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안랩이 어제 상한가, 오늘 또 추가적인 상한가 비슷한 두 자릿수 상승률, 그리고 다물 멀티미디어, 오픈베이스 이미 또 상 들어갔고 미래산업, 우성사료, KCP도 오히려 안랩 정도만 상에서 풀렸다라는 느낌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웬만해서 다 안철수로 엮이면 오늘 또 한 번 다 상한가다라고 보셔야 맞겠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굵직한 건설주가 강세일까요? 금리 인하가 아닌 동결에도 좀 조용했었었는데 이제 건설주가 뒤늦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 분석은요. 와이즈 인베스트먼트의 심규현 대표님께 요청을 한번 드려보죠. 신 대표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관 매수 속의 건설주가 강세인데 단발성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건설주 상승 이유 크게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개별 종목 모멘텀으로는 GS 건설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SK 건설과 GS 건설, 베트남 최대 규모의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공동 수주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동안 약간은 우려감이 컸던 해외 수주에 대한 우려감을 어느 정도 부식시키면서 새롭게 2012년도 건설업종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가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건설업종 역시나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 건설업종이 살아야지만이 부동산을 비롯한 금융, 다른 여타 실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옴에 따라갔고, 신정부가 출범에 따라갔고 본격적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아닌 어느 정도 정부 정책 지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오늘자 대부분 건설업종군들이 상승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이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건설업종을 두고 올 2013년도 들어갔고 상당히 투자 심리가 호조되고 있는 가운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이런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나오면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주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일부 종목 여전한 모습인데 대형주가 좀 유리할까요? 아니면 중소형주 건설주가 좀 더 유리할까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중소건설 사이드에서는 아직까지도 자금 압박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신정부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상생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중소기업,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갔고 건설업종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펀더멘탈과 그리고 재무구조 상황에 있어서는 상당히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중소건설사를 따라가시는 전략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대형주가 먼저 올라줘야지만이 중소형주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높은 수익률을 거두시려고 리스크를 더욱더 높이는 전략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도 작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중소건설사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올 한 해 정부 정책에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형 건설사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형 건설사 가운데 토픽주 하나만 가격 설명까지 좀 요청드릴게요. 네, 우선 한 종목 굳이 꼽자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GS건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GS건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베트남 지역에 대한 그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미국, 유럽 쪽에 대한 진출이 얼마만큼 가시화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동 지역과 그리고 이제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 미래 가치에 있어서는 더욱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단순히 수주 금액을 떠나서 앞으로 이렇게 베트남 등지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수주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에 대한 수주는 더욱더 쉬울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감안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점 GS건설에 대해서 탑픽 종목을 선정해 드리겠고 현재 1.1%대 상승세 보이면서 54,800원대 현재 주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갖고 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목표가 6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회복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만 원대 그렇게 높은 가격대가 아니라는 것이 12월 연말 정도에 6만 원대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6만 원대에서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장 약간의 의미 있는 매수 거래량과 양봉의 형태가 좀 터져졌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음봉의 형태를 투자심리가 불안하였지만은 오늘장의 양봉 전환으로 인해 갖고 최소한 급락세가 시작되었던 6만 원 가격대까지는 한 번은 오를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 종목분들이 있겠지만은 GS 건설 쪽으로 가지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라고 해서 관심 있게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역시나 지금 시점 시장에서 이슈와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 업종 내 손실 현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GS 건설 쪽으로 우선은 지금 접근하시는 것이 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그런 전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선주가만 우선은 짧게 62,000원만 제시해드리면서 52,000원만 제시해드리면서 크게 무리 없는 투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소형 건설자보다 대형 건설사 보자 하시면서 GS건설 탑픽으로 가격 설명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분석에 와이즈인베스트먼트 신규현 대표님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아까 준비했던 테마가 바로 애플 부품주인데요. 애플 부품주 분석은요,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께 요청드려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애플이 아이폰 5의 어떤 그 판매를 많이 못하고 있다는 소식 아주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아주 여러 곳에서 좀 믿을 만한 뉴스들이 합쳐지니까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좀 크게 안 좋게 나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정말 판매가 부진하긴 부진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이폰 5를 제가 들고 다니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판매치가 상당히 부진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다고 들리는데요. 원래는 아이폰 5의 글로벌 예상 판매량이 한 4,500만 대에서 5천만 대까지가 최소 분석됐던 예상 판매량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량의 구체적 집계가 안 되고 있고 정확한 보도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것들을 우회해서 분석을 해보면 애플의 메이저 부품 공급업체는 일본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샤프라든지 재팬 디스플레이 등의 올해 1분기 터치 패널 생산량 자체가 최초 계획보다도 한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일본의 언론들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아이폰 5의 판매가 부진한 것들이 지금 부품 공급량을 통해서도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IT 시장조사 기관이라고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
애널리스트라는 그런 유명한 분석 기관인데 거기에서는 삼성의 갤럭시 S3가 지난 3분기에 한 1,800만 대를 판매했다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폰 4S가 1,620만 대밖에 안 팔렸기 때문에 지금 압도적인 삼성의 점유율 1위가 지금 고수가 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아이폰 5 판매 이후에 신제품에 대한 니즈와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진 것이 분석되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인터플렉스, 이라이콤, LG 이노텍, 실리콘웍스와 일진 머티리얼스까지 주력 애플의 부품 공급 업체들 주가가 단기간에 상당히 급락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애플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애플 부품주 당장 다음 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자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뭐 다들 좀 쳐다보지 말자라는 분위기인데 이미 사신 분들이 제일 문제네요. 단기적으로는 비애플 부품주들에게는 긍정적이라고는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까지도 큰 폭의 수혜라고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그렇다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문제이긴 한데 어차피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를 좀 노려볼 국면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애플 부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제 그림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그림으로 보면 오히려 애플의 시장 점유율 감소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모토로라와 노키아가 양분하던 시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확장세를 그렸다가 모토로라가 좀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지금은 노키아까지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시장의 리드를 하고 있는 그 주력 세력들, 빅3의 법칙이라든지 빅2의 법칙에 의한 시장 주도가 어떤 양대 산맥 또는 3개 메이저 브랜드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 개 리더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산업 전체의 쇠퇴기를 맞이했었던 과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애플이 추가적으로 쇠퇴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핸드폰 셋 업체들에 대한 전체적인 산업 전체 자체가 부정적이다라고 길게는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혜가 분명히 맞지만 애플이 시장 내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마켓 쉐어를 나눠 가지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유지해가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애플이 주가 하락의 어떤 근본 원흉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지만 계속 그렇게 되라고 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스마트폰 환경의 어떤 그 시장 자체가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 타계 이후에 애플의 부진은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었고 1, 4분기 내 최근 주가 하락으로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싸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저점 분할 매수가 아닌가 저는 이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가격에 매도해봐야 별로 의미 없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홀딩하면서 기간 조정 이후에 증시, 지금은 증시가 상승장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수가 밀리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전체가 상승하는데 애플 관련주들이 밀리면 그런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시장 전체가 물론 하방 경직성은 있지만 상승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밀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홀딩 관점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시장이 좀 안 좋은 분위기를 타서 조금 과매도도 있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희망을 버리지 말고 애플 부품주 가운데 하나만 좀 관심을 가져본다면, 근데 사실은 하락세가 완전히 진정된 모습이 아직 포착이 안 돼서 지금 들어가는 게 정말 적절한 타이밍일까 하는 의문도 들긴 듭니다. 어떤 한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메이저 한 6개 부품 업종 내에서 아마 애플의 부품주들 얘기 들을 수가 있겠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인터플렉스, 이라이콤, LG 이노텍, 실리콘웍스, 일진 머티리얼스 같이 6개 종목이 애플 부품주로 가장 주목받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칼날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그를 잡을 수는 없다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손을 살짝 대보는 분위기에서 그중에서 가장 탑픽은 아마도 이라이콤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대한 기대를 지금 바로 하긴 좀 어렵고요. 이라이콤이 추가
하락이 있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손에 두꺼운 장갑을 꼈다고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것을 저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아이폰 5의 판매량이 줄고 마켓 쉐어가 많이 줄었는지 몰라도 동사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이폰 5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면이 커지면서 LCD BL6 부품 공급량은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판매량은 줄였지만 회사 자체는 동사가 BL6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들이 수익률 유지에는 제가 볼 때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애플이 시장 내에서 파국을 맞이하면서 쇠퇴한다면 모를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하락으로 동사의 경우에는 PER이 6배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배 내지 5배 정도까지의 밸류에이션이라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80%에 유보율이 2000%가 넘는 종목이면서 PER이 6배에 지금 PBR 기준으로도 1%대 비율 정도만 보인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실적 영향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가격이 너무 싸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어차피 삼성전자양 매출도 이미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마당에 추가적인 스마트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기 좀 다들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 메리트를 조금 더 따져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00원 전후에서 아침까지만 해도 한 14,400원까지 기록을 했었는데요. 지금 오후장 기준으로 한 14,000원 전후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겠고요. 목표가는 PBR 기준으로 한 16,000원 정도까지 밸류에이션을 해보고요. 손절가는 12,500원 쪽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실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단기 분할 매수용으로 이라이콤 가격대 잡아주셨습니다. 깊은 분석이었네요. 우리 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길계선 부장님의 도움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종목이 바로 안철수 관련된 종목이었었죠. 예, 안철수 관련 테마들 오늘 좀 많이 뜹니다. 오늘만 떴던 것은 아니고요. 대선 이후에 한 달여 정도, 한 달 채 못 돼서 박근혜 당선인의 테마가 크게 떴다가 최근에 이쪽이 좀 주춤하니까 다시 한번 의외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철수 관련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SPM의 김영진 대표님 특별히 연결해서 대응법 그리고 오늘 또 최근의 상승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전 후보의 신당 창당설 그것 때문입니까? 예, 정치적인 흐름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선 끝난 상황에서 야권의 입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전 후보가 부각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시장 내부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중요한 기로점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투기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부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그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대중의 인기를 끈 게 구태의연한 정치에 대해서 혁신적인 바람을 이끌어낸 그 이유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어떤 인맥 관련해서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사실 주식시장의 모습이 정치보다도 오히려 더 구태의연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근데 사실 또 대주주 지분 매각 이런 거 나오면은 이게 뭐를 해줘두다 욕하시면서도 또 안철수 관련된 테마주를 한번 사볼까 이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게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사실은 희망을 잃어버렸던 미리 아주 고점에 사신 분들한테는 그나마 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 감독기관이나 거래소에서 여러 번 경고성 멘트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 내적인 관점에서 놓고 봐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증권사에서는 아예 분석을 하지 않는 종목들 중에 이런 종목들이 속하고요. 또 자본금으로 규모별로 봤을 때 너무 작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분명히 알고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투자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고서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점은 정치나 이 정책하고 관련된 흐름이 어제 이제 금융업종이나 오늘 가장 강세를 보이는 건설업종 같은 경우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정치나 정책 관련한 순환매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흐름에서 또 안철수 관련주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출범되면서부터는 이런 정치나 정책 관련한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이 강한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점, 이 점 하나만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책적 지원이 이 금융업종이나 건설 쪽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실질적인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검증 과정이 거치면서 또 조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물 관련된 이 정치 관련주는 그런 점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리스크가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상승 추세에서 이제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면 우리가 되돌림 시세라고 그러죠. 하지만 이렇게 폭락을 해버린 다음에 반등을 하는 시세는 이 방송이니까 언어를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려도 보통 뒤풀이 시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에서는 빠져나오시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적으로 안랩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것만 좀 여쭤보죠. 빠져나올 만한 가격, 안랩만 대표적으로 좀. 네, 작년 실적을 놓고 보면 3분기에 좀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실적으로 놓고 보면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히 계산했을 때 주당 순이익이 1,000원 정도 되거든요. 만약 6만 원이 된다면 PER이 60배 되는 가격입니다. 싼지 안 싼지는 투자자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될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보시고요. 기술적으로 이 추세 저항이 지나가고 있는 선이 바로 오늘 가격대입니다. 58,000원 가격대고요.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하락한 폭 그 3분의 1 수준을 회복하는 가격도 58,000원에서 6만 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익 실현이 또는 빠져나오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랩 지금 한 6만 원 부근까지 왔으니까 정리하자, 빠져나오자, 팔고 나오자라는 얘기였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님 도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일주일 내에 종목을, 수익 낼 만한 종목을 좀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일 한 분씩 이렇게 5분 월화수목금 책임지고 계시는데요. 자, 이기택 과장님의 JT 그래도 한 5,000원의 바닥 따지기 일단 하락세가 멈췄다라는 거 인상적입니다. 성전자 오늘 한 3% 정도 더 빠져서 안타깝고요. 삼진제약 아직은 조용한 듯 ICD는 어제 3번째 추천받았는데 하루 만에 플러스네요. 컴투스임이 전일 종가에서 손절 처리가 된 모습입니다. 네, 의외로 좀 조용해서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여쭙겠습니다. 우리 알라브스탁의 전진우 팀장님, 삼진제약 AS 받아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특별한 수급 보고 들어갔는데 조금 조용한데 AS 아주 짧게 들어볼까요? 네, 그 한 주간의 좀 수급을 보면요. 그동안에 바로 그 수급 차트 좀 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어지는 그 매수세, 기관 매수세는 좀 없어졌지만 이어서 그 다른 쪽 기타 법인 쪽에서의 매수세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누가 이 종목을 얼마에 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연속적인 그 매수의 주체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고 또 장중에 호가창 움직임을 보면은 항상 그 현재 거래가의 두세 택 아래에는 또 물량들이 받치고 있는 모습에서 여전히 매수의 주체가 있음을 좀 유추할 수가 있고요. 지난주 11,500원대 좀 저항 구간대에서 접근을 했는데 뚫고 가기를 바라면서 접근을 해봤는데 한 주간에 좀 크게 움직임은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좀 양시장 하락하면서도 그 제약주도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오히려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에서 좀 보합권 움직이라 다행스럽기도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좀 기존에 말씀드린 매수 관점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좀 지금 불안한 좀 시장이라 장 불안할 때는 오히려 시장 따라서 좀 크게 움직임 주는 종목보다는 그 움직임 좀 작은 종목들이 안정적이니까 현재 시점에 시장 관망하는 분위기로 종목 역시 좀 더 홀딩하고 가셔도 무난할 듯 싶습니다. 네, 삼진제약 그대로 일단 들고 가자는 AS였고 오늘 추천주가 ELK라고 들었는데 이게 삼성 쪽 벤더라서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주 짧은 그 설명하고 가격대 궁금합니다. 네, 그 터치 패널 업체고요.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 벤더 그다음에 그 하나는 또 뭐냐면은 지난해 좀 윈도우 A의 출시로 좀 PC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그 기대만큼의 또 강한 수요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 MS의 강한 프로모션을 바탕으로 윈도우 A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컨버터블 PC를 선보일 업체들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터치 패널을 또 만드는 ELK 매출 성장 올해 또 기대가 되고 애플에 대한 좀 실적 악화가 바로 또 삼성전자로 수혜를 받죠. 거기에 또 벤더로 지정됐다는 것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좀 접근을 하고요.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자체 올해보다는 내년에 한 2배 이상 좀 강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바로 기술적 움직임 보시면은 현재 17,000원 부근인데요. 16,500원에서 17,000원이 뭐 일봉상뿐만 아니라 주봉상 보셔도 요 구간이 굉장히 저항대이자 또 지지 구간이었던 전통적으로 뭐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 부근에 좀 접근을 하고요. 뭐 고루한 표현이지만 뭐 가격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뭐 이렇게 종가 부근에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목표가로는 중장기로는 한 25,000원대까지 바라보고요. 하지만은 한 주간의 목표가로는 요 박스권인 2만 원대를 1차 목표가로 봐고요. 손절가는 이 구간을 아예 깨는 16,300원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에 들어가서 25,000원 되지만 일단 1차로 2만 원만 보자 ELK 설명이었습니다. 알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의 공략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970 찍어서 걱정했었는데 조금은 나아지네요. 그래도 마이너스로 끝날 것 같습니다.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